제가 정말 좀 복잡하면서도 어려운 이야기를 할 겁니다. 어떤 거냐면 이 논문에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가장 중요하고 논문을 잘 쓰는 필살기 또는 가장 중요한 능력이 뭐냐? 바로 문제를 제기하는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야기가 문제 제기 이야기 누가 했습니까? 바로 제가 했다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이 문제 제기를 잘하는 좀 방법이 없냐라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주로 보면 이제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뭐 귀납적이다, 연역적이다. 이거 두 개 가지고 막 헷갈리는 거라 막 헷갈리는 거죠. 이게 도대체 뭐가 귀납적이고 뭐가 연역적이냐? 사전도 찾아보고 인터넷 뒤져보고 하면 뭐 아리송한 말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그 부분도 한꺼번에 해결을 좀 하고 이런 귀납적 추론, 연역적 추론이라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논문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 이 설명을 제가 드릴 겁니다. 자, 우선 이거를 먼저 진행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귀납적 추론이 뭐며, 귀납적 추론이 뭐고, 그리고 연역적 추론이 뭔가, 이것부터 알아야겠죠. 귀납적 추론이 뭐고, 연역적 추론이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둘 다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가 있고, 이 전제에 의해서 결론을 도출하죠. 이 전제에 의해서 결론을 도출합니다. 근데 이 전제를 이렇게 생각합시다. 우리가 어떤 선행 연구의 어떤 근거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선행 연구의 근거들이다. 그래서 이 결론은 우리가 이제 예상하는 결론이다. 예상하는 결과다. 예상하는 결과. 그러면은 이게 이 근거에 의해서 이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바로 내 가설이 되는 거죠. 가설. 이 아카데믹하게 표현한 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죠. 이게 문제제기입니다. 이게 문제제기죠. 그냥 통으로 제가 써서 그냥 이게 문제제기다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 가설이 바로 문제제기다. 문제제기.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근거에서 이렇게 오고 이 근거에서 이렇게 오는데 귀납적 추론은 이 전제에 의해서 이 결론이 나왔는데 이게 맞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동그라미일 수도 있고 X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제에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이 결론이 나오려면 이 전제에 의해서 뭐 나올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다. 연역적 추론은 이 전제가 오라면 이 결론도 오가 나오는 게 맞다라는 거죠. 이 전제에 의하면 이 결론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연역적 추론의 대표적인 게 이제 3단 논법이죠. 3단 논법. 어떤 거냐면은 모든 동물은 죽는다. 첫 번째. 두 번째, 인간은 동물이다. 두 번째. 이 두 가지의 전제 조건에 의해서 나오는 예상되는 결과는 뭐냐? 3번. 나는 죽겠네. 이거죠. 내가 인간이니까. 그렇죠. 이게 참이라면 이게 참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추론을 하는 게 연역적 추론이라는 거고, 귀납적 추론은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뭐 비둘기가 그러니까 이 비둘기가 흰색이네. 그럼 결과는 뭐냐? 모든 비둘기는 흰색이어야 되네. 그죠? 근데 이거는 흰색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거는 흰색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참 일반화시키기 좀 아리까리한 이제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비둘기가 흰색이라기보다는 이 흰색일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본다라고 이해를 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귀납적 추론은 주로 가면 이제 확률 계산으로 많이 이제 흘러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현대 통계에서는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아실 필요가 없는데 베이지안 추정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베이지안 추정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베이지안 추정법이 바로 귀납적 추론을 근거로 해서 나왔다라고 이야기들 하고 있죠. 어떤 확률 계산 그렇게 봅니다.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요거를 지워볼게요. 이제 또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귀납적 추론이다, 연역적 추론이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걸 이제 논문으로 가져가면 이제 조금 달라집니다. 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문제가 나오는 거죠.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문제를 제기한다라는 거. 다시 말해서 내가 연구 가설을 설정한다라는 것. 그죠? 사회과학에서 또는 자연과학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연구 가설을 설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선행 연구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여기에 근거해서 내가 문제를 제기할 때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한 납득이 가야 됩니다. 이 양반이, 이 연구자가 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가,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근거가 이게 맞는가, 여기에 대한 추론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납득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그 연역적 추론에 의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가장 설득력이 높다라고 본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선행연구조사에서 나온 이 근거가 전제 조건이고 이 전제에 의해서 이 예상하는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문제 제기, 이게 연역적 추론이 굉장히 논리적이라는 거죠. 논리에 기반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푸는 과정, 이제 검증하는 과정은 우리가 통계를 쓴단 말이죠, 주로. 근데 통계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확률입니다. 확률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푸는 방식은 확률로 풀기 때문에 귀납적인 방식으로 풀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많이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게 이 두 가지가 연역적과 귀납적 이 두 가지가 도대체 어떤 부분으로 내가 추론을 하며 어떤 부분으로 내가 그 추론에 의해서 검증을 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헷갈렸던 거죠. 이 두 부분이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문제 제기 자체는 굉장히 논리적인 추론을 통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연역적 추론을 통한 문제 제기가 되어야 되고 이 전제 조건에 의한 예상되는 결과가 나와야 되고 그거를 푸는 방식에 있어서는 확률적인 귀납적인 방식으로 풀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논문은 연역적 추론과 귀납적 추론이 합쳐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확률적인 방식으로 귀납적으로 풀었기 때문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다만 전제 조건은 맞아야죠. 그러니까 사실상 전제가 맞으면 결과는 무조건 맞아야 되는 게 연역적 추론의 방식인데 푸는 걸 확률로 풀어버렸기 때문에 맞을 수도 있고 그 결과는 전제는 맞아야 되지만 그 결과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결과가 모두 나왔을 때 우리는 나왔어도 안 나왔어도 시사점을 뽑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느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어떤 그 가설 설정의 논리라든지 가설 설정의 논리, 이 통계학에서 나오는 가설의 이론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말고 논리적인 가설 설정의
원리와 이거를 이제 검증 결과의 해석의 원리, 이 부분을 어느 누구도, 뭐 제가 감히 이야기하자면 대한민국 어느 누구도 이거를 명쾌하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과연 있는가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리지 않습니까? 과연 있는가? 여기 있네, 여기. 예? 여기 있네, 여기. 이 양반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설명드리는 게 바로 이제 이런 겁니다. 자꾸 이제 이 얼굴을 보면 장난치고 싶어져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연역적 추론이 뭐다, 기납적 추론이 뭐다, 도대체 논문에서의 문제제기와 검증에 대한 부분에서 연역적 추론과 기납적 추론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돌아가면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번 하실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